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임시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임시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소아외과 질환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소아외과 질환은 너무나 많아서 아마도 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아의 경우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는 것처럼 소아의 경우 소아과가 있고 소아외과가 있습니다. 또 소아외과에서 수술하는 것 질환은 크게 선천성 기형질환이라고 하는 분야와 그리고 일반적인 소아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쇠양 등의 각종 폐쇄증, 그리고 샴쌍둥이 같은 선천성 질환이 있고요. 각종 모세포암 같은 소아에서 보이는 악성종양, 그리고 양성종양, 일반적인 탈장, 음낭수종, 충수염 등 소아에서 보이는 질환이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소아외과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소아과는 익숙하지만 소아외과는 조금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소아외과 전문의 꼭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아와 성인들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이죠. 이 소아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말이 거의 모든 소아과 책 서문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과에서 소아를 보지 않고 소아는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듯이요. 수술은 소아외과 전문의들이 하는 것이 맞겠죠. 특히 어른에서는 보지 못하는 선천기형 질환, 이건 소아외과 전문의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충수염도 아이들의 경우 소아외과 전문의들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맹장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충수염은 그 진단이 외과 의사가 수술 시 흉수에 염증이 있다는 걸 보고서 비로소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복부 CT나 초음파 등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외과 의사가 충수염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수술에 임하는 질환인데요. 문제는 성인과 소아는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 다르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궤실염 혹은 악성종양 이런 것들을 먼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는 복강 내 림프절염 혹은 장염 혹은 장회전 이상, 특히 여아의 경우에는 난소 염전 같은 질환을 특별히 감별을 해야 됩니다. 네. 또한 수술 시 이 수술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소아외과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질환들을 살펴볼게요. 어느 시기에 어느 병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꼭 이 시기에는 이런 질환이 온다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죠. 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 태생 후 2개월 사이에는 제대 폴립으로 하는 그런 치료가 많고요. 태생 후부터 6개월까지는 항문 농양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미숙아부터 6세까지는 탈장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약 1세를 전후해서 음낭수종으로 이제 수술을 또 많이 하고 5세부터 이제 13세까지는 충수염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네, 사실이죠. 감별한 질환이 너무나 많고요. 또 저희가 책에서도 모르는 그런 질환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또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상처를 남겨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아의 경우 소아외과 전문의가 치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왜 그 시기에 그 병이 잘 걸리는지 좀 몇몇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대 폴립은 tet줄이 제대에 타서 탈락하지 않고 일부 남아서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생 후 2달 사이에 오는 경우가 많죠. 그때 되게 배꼽에서 진물이 많이 난다 하고 옵니다. 또 빨개졌다고 오고요. 또 음낭수종의 경우는 대부분의 소아에서 생후 1년 사이에 자연적으로 사라져서 돌 때까지는 수술을 일반적으로 저희도 안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까지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돌 때를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질환은 맹장염이라고 하는 충수염이나 이런 것들은 왜 그 시기에 호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합니다.
네, 소아외과 질환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개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낭수종인데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음낭수종과 이 서해부 간접탈장은 거의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그 정류고환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이제 원인인데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질환은 뭐 아이가 이제 태아 상태 때 엄마 뱃속에 있죠. 그때는 고환이 아이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생기 후반에 음낭으로 내려오는데 이 길이 퇴화되지 않고 열리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생아에서는 초막돌기를 통해서 음낭과 복강 사이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까 봐 오니까 심하게 운다던가 아니면 뭐 기침을 한다던가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 복수가 음낭으로 내려와서 음낭수종이 발견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초막돌기는 출생 전후 혹은 만 1세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낭수종과 서해부 간접탈장은 거의 같은 병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예, 그 앞서 이야기한 초막돌기 있죠? 예, 지금 네. 그림에도 보이듯이 이런 것들이 이 복강 내에서 장기가 나오는 것이 이 서해부 간접탈장인데요. 탈장의 경우 자연히 다치는 경우가 없어요. 따라서 장기가 나와 여기 이 탈장된 대로 장기가 나와서 들어가지 않으면 나온 그 장기가 괴사가 일어나거나 혹은 이걸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고환에 들어가는 혈류가 문제가 돼서 고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탈장은 가능한 한 발견하고서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발생 빈도도 궁금해요. 음낭수종은 흔한 병인가요? 그렇습니다. 탈장과 음낭수종은 아마도 저희 소아외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음낭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남자죠. 남아한테서 오는데 문제는 탈장은요. 여아한테서도 종종이 발견된다는 거죠. 남아 소아 탈장의 경우는 이제 음낭수종이나 잠복관이 동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저희 소아외과 의사들은 중요시 여기는 면인데요. 보호자분들도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참 증상을 말하지도 못하고 진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영유아 검진 때 발견이 되는 건가요?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주로 아이들은 엄마들이 애들을 씻겨주다가 여기 이상해요 하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소아질환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부모가 아이를 씻겨주다가 혹은 아이가 이상하게 계속 운다고 아니면 보챈다고 그리고 애가 잘 안 먹어요. 아니 배변을 잘 못해요. 예,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음낭수종은 특히 이제 음낭에 물이 차서 볼록하게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제 만져지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쉽게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부모님만큼 자기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이 또 없겠죠. 하지만 부모 마음에 이제 아기를 수술대에 올리는 게 좀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수술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그게 다죠. 수술적 치료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수술을 권하는 의사 선생님? 예,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특히 저희 소아외과 의사들은 그 수술로 인해서 아이의 한 평생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함부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음낭수종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단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물이 이제 차 있기 때문에 그 물 차 있는 물주머니를 없애주고요. 그 내려온 길인 그 결손된 곳 거기를 갖다가 복막 쪽을 이제 꼬매줘서 막아주는 그렇게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치료가 끝난 후에 재발할 수도 있나요? 어떤 수술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다 재발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외과 선생님들. 근데 음낭수종과 탈장의 경우는 그 재발률이 좀 드물게 보고되고 있고요. 네. 탈장의 경우 서해부에 이제 직접 탈장이나 혈관 탈장 등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재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좀 다른 질환입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거기가 불그룩해졌다. 똑같다. 재발이다.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소아외과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낭수종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잠복고환을 좀 짚어볼게요. 어떤 질환인가요? 잠복고환이라고 하는 건 숨겨져 있는 고환, 그러니까 뭐 정류고환, 뭐 미강한 고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각각이 좀 불분명하게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아마 의학적으로는 미하강고환 혹은 정류고환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잠복고환이라고 하는 건 고환이 음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좀 덜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없거나 하는 걸 다 잠복고환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외견상 이제 뭐 정상인 음낭에 비해서 이 정류고환 쪽에 이제 음낭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환은 대생기 때는 우리 척추, 등척추뼈라고 하죠. 10번째 등뼈 있는데, 즉 신장 부근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내려와서 임신 7, 9개월 때, 그때 아기 뱃속에서 아기 이제 음낭 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 잠복고환 혹은 정류고환이라고도 불리고요. 용어의 혼동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과거부터 이 잠복고환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이 잠복고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솔직히 저희 의사들도 정류고환, 잠복고환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좀 용어 면에서 잠복고환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요. 발생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잠복고환은 정상 신생아한테서는 2에서 3%, 가장 많이 잡고 있는 논문에서는 9%까지 잡고 있고요. 조산아나 저체중 신생아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이상 관찰이 된다고 발견되고 이제 있습니다. 소아외과 분야에서는 특히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원인도 짚어봐야겠어요. 이 잠복고환은 왜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가설도 있고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고환 길잡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고환 길잡이는 고환과 음낭을 이어주는 구조물인데요. 고환을 음낭 쪽으로 잡아 당기는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이 고환이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길 역할을 해줘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 역할을 해주는 이 고환 길잡이 이상으로 고환과 음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있는 이제 이런 걸 이소성 고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복강 내 압력이 저하돼서 온다고 하는 건데 선천적으로 배가 열려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횡격막 탈장 같은 게 있어서 복압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 이 복강암에서 압력이 떨어져다 보니까 이제 그 내려가는 이 고환이 내려가는 게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또 하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 외에 또 다른 잠복고환의 원인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발표는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선천적으로 이제 고환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아니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내분비계 이상이 있어서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류고환의 경우는 이제 외견상 그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세한 기능 이상이 있어서 온다. 그래서 제대로 하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분계 이상으로 온다고 하는 건 이제 정상 신생아인데 잠복고환이 1차적인 원인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되는 가설인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기전은 솔직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생식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문제가 있어서 하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네, 앞서 음낭수종과 서해부 간접탈장은 거의 같은 병이라고 했는데 그럼 잠복고환과 탈장도 연관성이 있나요? 네, 연관이 크죠. 정류고환의 한 90%에서는 이 초막돌기가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강과 이제 소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고환에 이제 꼬여서 고환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는 고환염전의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게 다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네요. 연관이 있네요. 네. 잠복고환도 발견되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수술적 교정은 대개 발견하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생후 9개월에서 보통 이제 1년, 1세 그때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후 한 9개월 때 그때까지는 조금씩 내려가더라.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켜보자. 이런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음낭보다 이제 높은 복강 내 온도에 의해서 고환의 생식세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고환의 조직학적 변화가 보통 1세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 이전에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고 네. 있고요. 또 만져봤더니 좀 조금 위에 있더라 이런 거 말고 아예 안 만져지는 경우 있어요. 이런 비촉직성 고환은 생후 6개월 이후에도 이제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는 환화 상태를 고려해서 곧바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고환이 정상인 10세 이상의 성인보다는 이제 소아 혹은 성인 그런 경우는 이제 복강 내 고환이 발견되면 이미 고환의 수정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환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곧바로 절제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이의 상태와 시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수술적 치료 방법도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해부 쪽에 절개를 하고 음낭 쪽에 절개를 해서 촉직성 이제 간북조항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고환을 끌어내리는, 그래서 이제 그 음낭 쪽에 고정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죠. 그리고 이게 그렇지 않고 잘 안 내려온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을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복잡한 수술도 하고 아니면 단계별로 수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타구니 부분이기는 하지만 절개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부모님들은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절개 외에 수술 방법은 없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어요. 일부에서는 복강경을 통해서 하는 건 절개가 아니다 네. 라고 하시는데, 복강경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절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복강경으로 이제 들여다봐서 애기 복강 안에 고환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거 보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술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절개를 해서 하는 뭐가 됐건 절개를 다 하게 되죠. 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포경 수술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포경 수술에 대한 찬반론은 참 오래돼 왔던 것 같아요. 우선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포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이제 포경이라는 거 하는 게 귀두를 이 표피가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거 제일 많은 게 이제 감염이겠죠. 또 이게 덮고 거기에 공간이 또 협소하고 나오는 게 좋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감염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 애들 중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정신적인 트라우마 많이 입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게 뒤로 접혀지지 않아서 오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면에서는 권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텐데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반대하는 입장의 가장 많은 주장들은 너무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트라우마, 즉 수술이라고 하는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준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있고, 또 하나 이게 의학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겁니다. 포경 수술하겠다고 왔는데 봤더니 엄마 몰랐어요. 저희가 수술하려고 봤더니 요도 하열이나 요도 상열이나 이렇게 요도가 다른데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피, 늘어나 있는 표피가 또 쓰러질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거는 수술하면 안 되겠죠. 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는 특히 더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외과 전문의 임시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